마지막 퇴근길은 의외로 덤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다. 하루의 리듬은 깨지고 머릿속은 멍해진다. 그저 잠시의 공백일 줄 알았던 그 시간은 점점 무게를 더하고 곧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어지기 시작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입구였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명확했던 사람일수록 이 낯선 공허와 정체성의 붕괴는 더 깊고 가파르다. 겉으로는 잘 준비된 은퇴처럼 보였던 삶이 퇴직 후 단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경고다. 이모 씨는 대기업의 전무였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했고 사인 하나에 수십 명의 일의 방향이 정해졌다. 누구도 그를 이름보다는 전무님으로 불렀고 그의 자리는 곧 존재였다. 그러나 정년퇴임식 이후 상황은 달랐다. 환송회와 꽃다발, 고급 시계 하나를 받으며 떠났던 그는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속했던 세계의 언어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퇴직 후 첫날은 멍했다. 둘째 날은 휴대전화가 조용하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습관처럼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넥타이를 매려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그제야 깨달았다. 더 이상 이 옷을 입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거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는 이제 누구의 전무님도 아니었다.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자 자존감도 함께 사라졌다. 자리를 내려놓고 나니 남은 건 낡은 명함과 비어버린 시간뿐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CEO로 일하다 자발적으로 경영권을 후배에게 넘긴 박정우 씨의 이야기다. 그는 수년 전부터 은퇴 후 삶을 준비했다고 말해왔다.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골프나 여행처럼 취미생활도 꾸준히 즐겨왔다. 퇴직 당일 그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문을 나섰고 다음날 바로 제주도로 떠났다. 일주일간 휴식을 즐긴 그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불안에 휩싸였다. 이제 자신을 부를 전화는 오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 참석하라는 메일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더 큰 파도처럼 다가온 것이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그 적막은 충격에 가까웠다. 그제야 깨달았다. 회사 밖에서의 자신은 생각보다 초라했고 취미는 일의 부재를 채우기엔 너무나 얇은 바람막이었다. 그 뒤로 박 씨는 한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하루 중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은 아침이었다. 해가 뜨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결국 상담센터를 찾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무기력과 상실로 이름 붙였다. 외부의 성공은 내부의 공허를 메우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마지막 사례는 공공기관 고위직을 지냈던 여성 임원 김수경 씨다. 그녀는 사회적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인물이었고 조직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존경받았다. 은퇴식에서는 후배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상영되었고 선후배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업적을 기렸다. 그러나 김 씨는 퇴직 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왜 이토록 외롭고 낯선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겠다며 각종 강좌와 동호회에 등록했지만 정작 가서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현직에 있을 땐 상대방이 먼저 다가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말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 되자 관계 맺는 방식부터 혼란스러웠다. 더 큰 문제는 가족 내에서의 위치 변화였다. 과거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집안의 큰 결정에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그 의견을 참고 사항으로만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식탁에서 자녀들이 여행 계획을 나누는 걸 듣다가 자신은 아무 의견도 묻지 않는다는 사실에 갑자기 서운함이 밀려왔고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자다 울음을 터뜨렸다. 조직에서의 영향력은 퇴직과 동시에 사라졌고 가족 안에서의 위치도 다시 설정되어야 했다. 김 씨는 말한다. 나는 평생 인정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할이 만든 존중이었다. 이제는 사람 김수경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상실감에 대한 토로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은퇴가 단순히 일의 종료가 아니라 정체성의 급격한 재편성을 요구하는 통과 의뢰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의 단절이다. 퇴직은 단지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다. 권위는 벗겨지고 직책은 반납되며 남는 것은 아무 역할도 없는 나 자신뿐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위 후의 나를 준비해야 한다. 단순한 취미나 여행이 아니라
역할 없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재정립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의미를 느끼는 활동이나 봉사 혹은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 그래야 퇴직 후 3일 만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고위직일수록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일수록 은퇴는 더 조용하고 아프게 찾아온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다시 자신을 불러주는 힘이 생길 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할의 전환, 정체성의 재구성, 삶의 재설계라는 복합적 과정의 연속이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속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공허함 속에 빠져든다. 특히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오랫동안 행사해온 사람일수록 그 상실의 충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준비한다는 말을 돈이나 건강의 문제로만 국한한다. 하지만 정작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심리적 기반의 붕괴에 있다. 역할이 사라졌을 때의 자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은퇴자는 드물다. 앞선 사례 속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위기는 바로 존재의 공백이었다. 존재가 역할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역할이 사라지자 존재의 가치도 사라졌다고 느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은퇴 직전에야 알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일과 정체성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함은 곧 정체성이고 지위는 곧 가치라는 인식이 내면화된 채 살아왔다. 그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는 퇴직은 곧 존재의 철수처럼 여겨진다. 때문에 퇴직 후 초기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겪는 감정은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위기의 표현이다. 이 시기를 심리학에서는 흔히 정체성의 전이기로 분류한다. 정체성의 전이기는 기존의 자아상이 해체되고 새로운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과도기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과정을 회피하거나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간다는 데 있다. 특히 고위직이나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과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실감은 더 오래 지속되고 때로는 우울증이나 대인관계 단절,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역할이 아닌 자아를 중심에 둔 삶의 설계다. 자아란 사회적 역할 이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나 자신이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아버지, 부장, 전무, 교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이름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그저 나로서 존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돌보는 기술이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휴식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눌렸던 감정을 마주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성찰의 과정이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안정적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의미 있는 활동의 지속, 둘째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 셋째는 감정의 자율성이다. 의미 있는 활동이란 돈벌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행위다. 누군가에게는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글쓰기나 그림 혹은 텃밭 가꾸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자신 안에서 나오는 동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부의 만족이 중심이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하다.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관계 맺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자율성이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 없이도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평생 외부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 없이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특히 고위직 출신의 은퇴자들에게 감정 자율성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은퇴 이후 삶을 위한 정체성 재구성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은퇴 전부터 이 준비는 시작되어야 한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일이 없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정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역할에 가려졌던 나를 꺼내오는 열쇠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간의 재구성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무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 공간이 사라졌을 때 집이라는 공간이 온전히 나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을 설계하는 일이다. 요리든, 독서든, 산책이든, 또는 배우자와의 대화든 그 안에서 나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작은 틀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안에서의 역할 재정립도 중요하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했지만 은퇴 후에는 동등한 생활자로서의 소통 방식이 요구된다. 자녀와의 관계도 재설정이 필요하다. 조언보다는 경청을, 통제보다는 공감을 선택해야 한다. 이 변화는 때로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은퇴란 삶의 공간과 관계와 의미가 모두 바뀌는 총체적 전환이다. 그 전환의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다. 나이와 직책으로 쌓아온 껍데기를 벗고 인간으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본질이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일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삶의 가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는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러니 퇴직 후 3일 만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일이 없는 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이며 동시에 인간다운 삶으로의 귀환이다.